수술비가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어서. 영자 씨가 아니면 정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읽으시면 앞으로 누군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40년 지기 옛 친구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의 목소리에 처음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이였으니까요. 하지만 대화가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간단한 안부 인사 후 친구의 목소리 톤이 달라지더니 급한 사정이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한데 이번에 병원비가 좀 나왔어. 다음 달 연금 나오면 꼭 갚을게. 자네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예전에도 비슷한 상황을 반복했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 제가 몇 번이나 연락을 해야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만났을 때 친구는 새로 산 골프채 자랑을 하고 손자에게 비싼 선물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특별히 우리 세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겪는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고정된 수입으로 생활하는 우리에게 돈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진짜 의도와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려움에 처한 친구나 가족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평생 일하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로 우리 세대는 더욱 이웃을 돕고 나누는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때로는 소중한 관계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 돈 문제는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평생 쌓아온 신뢰와 우정, 그리고 상호 존중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녀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노후 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로 인해 소중한 가족 관계나 오랜 우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급박한 상황에 처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런 도움이 일방적인 희생이 되거나 더 나아가 악용당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 우리의 노후 안정과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우리 세대가 특히 주의해야 할,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의심해 봐야 할 5가지 유형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평생 일구어온 재산과 소중한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유형, 다음 달에 꼭 갚을게. 70세 박종호 씨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종호 씨는 평생 성실하게 일한 끝에 작지만 안정적인 연금으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가 연락해 왔습니다. 종호 씨, 오랜만이네. 사실 좀 급한 일이 생겼어. 아들 대학 등록금이 갑자기 필요해서 말이야. 다음 달에 꼭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종호 씨는 그 친구가 몇 번 이혼한 사실과 도박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지만 오랜 인연을 생각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 달이 되어도 그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해도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죠.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는 말은 실제로 갚을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진정으로 갚을 의지가 있는 사람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법을 함께 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5월 15일 연금 들어오면 바로 보내줄게 같은 식으로요. 반면 막연히 다음 달에라고 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의 과거 이력도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평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지, 이전에도 돈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특히 한번 잃어버린 돈을 다시 모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일을 더해서 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호 씨는 이후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 상황도 좋지 않아. 연금으로 생활하는 처지라 여유가 없네. 대신 내가 아는 금융상담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직접적인 돈 대여를 피하면서도 다른 형태의 도움을 제안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진짜 급한 사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제안도 고맙게 받아들이겠지만 그저 쉽게 돈을 얻으려는 사람은 관심을 잃을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내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이번에는 68세 김영자 씨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자 씨는 젊은 시절부터 꼼꼼하게 저축해온 덕분에 비교적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영자 씨의 경제적 여유가 소문이 나 있었죠. 어느 날 아파트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주민이 영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사실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수술비가 필요한데 당장 돈이 없어서. 영자 씨가 아니면 정말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이웃은 눈물까지 보이며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영자 씨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신가요? 그리고 수술은 언제인가요? 이웃은 갑자기 말을 더듬거리더니 정확한 금액이나 날짜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결국 수술 이야기는 핑계였고 사실은 자녀의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내가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라는 말은 종종 감정적 조작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은 정이 많고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이런 말에 쉽게 마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급한 일이라면 가족, 친척, 은행 등 여러 곳에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표현이 감정적 호소를 통한 의사결정 유도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상대방의 동정심과 책임감을 자극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영자 씨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하지만 저도 노후 자금을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에요. 대신 제가 지역 복지관에 아는 분이 계시니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영자 씨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한 금액, 그리고 갚을 방법까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감정적 호소만 강조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금전 대여보다 다른 형태의 도움을 제안해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여러 대안에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큰돈 아니잖아. 너는 연금도 많이 받고. 72세 이상민 씨의 이야기입니다. 상민 씨는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은퇴한 후 적지 않은 퇴직금과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가족이 명절에 찾아왔을 때 식사 자리에서 아들의 대학 동창이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네요. 사업이 안 풀려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애들 학원비도 빠듯하고. 혹시 아버지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버님은 연금도 많이 받으시잖아요. 2천만 원 정도면 친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돈 아니잖아요? 상민 씨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 자신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돈 아니잖아라는 말에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런 유형의 요청은 우리 세대가 자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나 지인들이 우리의 재정 상황을, 특히 퇴직금이나 연금에 대해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큰 돈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어렵고 건강 문제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이 상대적 가치 평가의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정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판단하여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특히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노후 준비금이 얼마나 소중하고 한정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민 씨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은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한 생명줄과 같은 거란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야. 그리고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야. 내 친구가 어렵다면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구나.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그 친구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보자.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녀나 가족의 요청에 약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주는 것 외에도 조언이나 네트워크 공유 등 다른 방식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 유형, 나중에 갚을 테니 통장으로 바로 보내줘. 이번에는 71세 최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척으로부터 갑작스러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큰 이모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사실 지금 급한 일이 생겨서 5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꼭 갚을게요. 통장으로 바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계좌번호는. 정숙 씨는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년 동안 연락도 없던 친척이 갑자기 돈을 요청한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것은 만나서 상황을 설명하거나 전화로라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 메시지로 바로 계좌번호를 보낸 점이었습니다. 의심이 든 정숙 씨는 그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다시 메시지로 급해서 전화 받기 어려워요. 빨리 보내주세요 라는 답만 왔습니다. 나중에 갚을 테니 통장으로 바로 보내줘라는 요청은 특히 우리 세대 어르신들이 주의해야 할 유형입니다. 요즘에는 전화나 메시지를 통한 금융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친척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정숙 씨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 바로 다른 친척에게 연락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사기였습니다. 누군가가 그 친척의 메시지나 SNS 계정을 해킹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작스러운 돈 요청, 특히 메시지나 SNS를 통한 요청은 항상 의심해 봐야 합니다. 2.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과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급하다는 이유로 빠른 결정을 요구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4. 확실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족이나 지인에게 상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디지털 금융 사기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금융 사기 피해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돈 요청에 더욱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고 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시지에 답하는 것보다는 직접 통화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5번째 유형,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 마지막으로 75세 윤명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호 씨는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명호 씨의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사업에 투자했는데 잘 안 풀려서. 지난번에 빌린 돈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이번만 한 번 더 도와주시면 절대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게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명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지만 한 번도 제때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의 간절한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안 그럴게라는 말은 매우 위험한 약속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비슷한 약속을 어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행동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이 반복적 의존성을 형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한 번 도움을 받고 그것이 쉽게 해결되면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친구나 다른 가족들 중에도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명호 씨는 이번에는 다르게 대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나도 너를 돕고 싶지만 돈을 계속 빌려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 아닌 것 같구나. 이번에는 돈 대신 내가 경영 상담을 받아볼 수 있게 도와줄게. 그리고 함께 재정 계획을 세워보자.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개선할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자. 때로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돈 대신 시간과 지식을 나누어 줍니다. 직업 상담, 재정 계획 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2.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약속을 지키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정말 필요하다면 처음부터 큰 금액을 빌려주기보다는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면으로 약속을 남깁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명확한 약속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전달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론, 소중한 관계와 재산을 지키는 지혜. 70대의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다. 처음에는 너무 냉정한 말씀처럼 들렸지만 살아오면서 그 의미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돈 문제는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평생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남은 노후를 보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결정이 우리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협할 수도 있고 소중한 인간관계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명하게 돕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 함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 정서적 지지를 보내는 것도 중요한 도움입니다. 그리고 정말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면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판단하고 명확한 약속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보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나 가족은 이런 원칙을 이해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황혼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할 소중한 시간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거나 소중한 관계가 깨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에 대응하는 현명한 대화법. 인생을 오래 살아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지혜 중 하나는 바로 돈 문제에 있어서 단호함과 따뜻함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 일구어온 노후 자금을 지키면서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손을 내밀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무작정 거절하거나 무조건 들어주는 것보다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대화법들은 제가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주변 어르신들의 경험을 통해 배운 소중한 지혜입니다. 먼저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입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내 상황에서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 노후 자금은 이미 계획대로 관리하고 있어서 움직이기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미안함이나 죄책감 없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한정된 자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거절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하되 너무 많은 변명을 늘어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결하고 분명하게 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돈 대여 대신 다른 형태의 도움을 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신 내가 알고 있는 금융 상담사를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쌓아온 인맥과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무형의 자산을 활용해 도움을 주는 것도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자녀나 지인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 내가 아는 사업가를 소개해 주거나 경영 노하우를 나누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지식과 경험은 나누면 더 커지는 법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요청하는 방법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하지만 먼저 언제, 어떻게 갚을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래? 이렇게 물어보면 상대방의 진정성과 준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중 한 분은 항상 이런 원칙을 고수하셨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상환 계획서를 요청하셨지요. 처음에는 너무 사무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 50년 넘게 단 한 번도 돈 문제로 인간관계가 깨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이런 요청에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준비합니다. 네 번째로 서면 약속을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이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어떨까? 이건 서로를 위한 거야. 이는 상대방을 불신해서가 아니라 오랜 인간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방법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가족이나 친지 사이에 말로만 약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고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경우도 많지요. 간단한 메모 한 장이 수십 년의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백지에 간단히 금액과 상환 날짜를 적고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책임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시간을 두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이라 바로 답하기 어렵네. 내일까지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할게. 이렇게 말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현명해지는 것은 바로 이런 여유를 갖는 능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순간의 감정에 따라 결정하곤 했지만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결정은 하룻밤 자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들은 단순히 거절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존중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돈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 중 하나이기에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경제적 안정이 건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인색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으로 마음고생하는 대신 여유롭고 평안한 노후를 보낼 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요청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라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다만 그 도움이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판단하고 자신의 한계 내에서 베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평안하고 현명한 노후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숙함이란 어린 시절의 놀이로 여겼던 진지함을 다시 찾는 것이다. 우리의 재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룬 성숙함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더 많은 삶의 지혜와 현실적인 조언을 원하신다면
지혜로운 노마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중한 지혜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노후에 꼭 필요한 또 다른 생활의 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